육각형 인간을 꿈꾸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수치화하기입니다. 네가 육각형 인간인지 증거를 대봐 라는 건데요. 자,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중산층 기준이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와, 월급이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등등입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완벽한 육각형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숫자로 환산의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뭘로요? 숫자로 노력 없는 완벽을 꿈꾸다 육각형 인간입니다. 자, 육각형 인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의 여러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우리가 헥사곤 그래프라고 이름합니다. 모든 기준 축이 끝까지 꽉 차가지고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정육각형이 되기 때문에 육각형은 완벽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자, 육각형 인간을 꿈꾸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담을 쌓는 거예요. 아무나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어. 너 아예 안 돼. 너 여기 못 넘어와. 담을 쌓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숫자로 수치화하는 겁니다. 네가 육각형 인간인지를 증거를 대봐. 숫자로 보여줘. 숫자로 증거대봐 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수치화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육각형 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좀 마음이 저는 편치가 않은데, 어차피 안 되니까, 너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놀이로 욕망을 희화화하는 것이 육각형 놀이입니다. 젊은 세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좀 작은 어떤 트렌드 한 영역 부분이고요. 이게 또 전체로 확대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요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금수저형 부자를 선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어렵게 자라나고 힘들게 막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역경을 내가 딛고 일어나서 자수성가해서 이거를 선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금수저형 부자를 선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도우리 작가님은 요즘 아이돌 앞에 붙는 수식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강남 8학군, 가정교육 잘 받은, 아빠가 교수, 뭐 이런 것들요.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집안에서 구김없이 자라는 이미지가 이들의 셀링 포인트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앞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뭔가 자수성가가 아니라 어떻게 타고난 노력 없이 완벽한 그러한 금수저형 부자를 선망하는 요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남자에게 외모는 잠깐이고 능력은 영원하다 라는 이야기들 종종 했었죠. 남자에게 외모는 남자 외모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지,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빼어난 외모, 그러니까 빼어난 외모를 갖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마찬가지죠. 빼어난 외모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외모 중에서도 타고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키입니다. 키요. 저는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 자존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큰 키가 아닌데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쩔 건데요. 근데요, 요즘 친구들은 1cm의 가치를 연봉 몇 천만 원의 가치로 환산하는 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cm는 내 이 꼴은 뭐예요? 몇 천만 원의 연봉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한 10cm면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것들요. 자, 수치화하기가 가장 심각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가 육각형 인간인지를 증거를 대봐 라는 거예요. 숫자로 증명해봐. 자,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인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중산층이요. 제가 볼 때는 중산층 이상인 것 같은데, 부채 없는, 이게 중요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한다. 네, 이게 대출받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 정도,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뭐 정말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 살지 않는 지방을 이라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이것도 뭐 쉽지 않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뭐 이런 것들요. 예금액 잔고가 얼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이상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요. 현금.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등등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부러우신가요? 예, 저도 조금 부럽습니다. 근데요, 예, 크게 아니 부러워요 사실. 근데요, 보세요. 다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뭘로요? 숫자로 환산해 증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요, 조르주 퐁피두 전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프랑스의 중산층 정의에는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데요. 숫자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할 거. 이거 참 매력적입니다. 남들과 어떤 요리요? 똑같은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남들과 다른 요리를 내가 할 수 있는 것,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뭔가 이렇게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멋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느낌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자, 자신만의 삶의 태도와 교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요. 그리고 여기 삶의 태도와 교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삶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교하는 것들과 또 온라인의 여러 가지 SNS의 수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긴 알지만 또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숫자로 계속 가지는 우리의 모습들, 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니라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곳 한 군데 있지 않나요? 바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을 꼽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28년째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 중인 김정일 박사님이 펴낸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하나의 어떤 건물 섹터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자,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열등감, 계급의식, 비정상적인 교육열 등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강남이죠. 열등감이요, 계급의식이요, 숫자로 다 줄 세우기 하고요, 비정상적인 교육열이요, 뭐 이렇게 너무 비싸지 않나요? 뭐 이런 것들요. 이게 강남이라는 거죠. 근데요, 잘 보세요. 강남 지역이 유독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강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각형일 것이라고 선망하는, 이렇게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대표적인 지역인 강남조차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육각형 인간을 부러워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닌가요? 육각형 인간이 되면, 내가 뭐 숫자로 얼마만큼의 어떤 걸 갖추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육각형 인간이 되어야지만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습이요. 가장 나다울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떨 때요? 가장 나다울 때. 김민구라는 내 모습, 가장 내 어떤 본질적인 내 모습, 가장 나다울 때, 내가 아닌데 아닌 것을 막 흉내내고 쫓아가고 부러워하고 막 아둥바둥 뭐 이렇게, 이게 내가 아니라 그냥 저요. 그냥 나다울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책 보고 산책하고 또 나누고 이런 것들 너무 저는 행복하거든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막 가진 게 넘쳐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것,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 가진 좀 작은 힘일지라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들, 그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 전 너무 행복해요. 가장 나다운 모습일 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네, 아파트, 그것도 좀 행복은 하죠. 돈 좀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잠깐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달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더 높은 비교, 끝도 없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행복하게 가장 나다울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냥 행복한 나의 모습을 좀 한번 쫓아서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육각형의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타고난 금수저는 아닐지라도 주어진 것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노력 없는 완벽을 꿈꾸다 육각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의 트렌드는 아닙니다. 작은 서브 트렌드이지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좀 경계하면서 이 방향을 좀 돌려서 진짜 우리 나다운 모습으로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정말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